옛날 중국 황제들의 연애에 관련한 이야기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황제들조차 후궁을 두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고 후궁들이 벌이는 암투는 요즘 막장 드라마는 애교로 보일 정도죠. 먼 옛날 명나라 시절 우리로 치면 세조 이후 성종 임금 시절 즈음에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게 된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는 유모는 한편으로는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황실의 법도상 낳아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유모들은 키워준 황태자의 최측근이 될 수밖에 없었고 황제들은 즉위 후 유모를 고위직에 임명하여 감사함을 표시했죠. 그런데 명나라 헌종은 유모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했고 19살 연상의 유모를 훗날 자신의 비로 만드는 엽기적인 행각을 펼쳤습니다. 황제의 의지가 신과 같았던 당시 기준으로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건. 오늘은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역대 황제들의 어린 시절은 늘 행복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아버지 황제 스라에 태어나 국정이 안정적이라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제국의 안위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 형제들과의 권력투쟁이 위험 요소가 됩니다. 헌종이 갓난아기였던 시절 아버지였던 영종은 몽고와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고 이로 인해 갑자기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경태제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할머니인 황태후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헌종은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때 헌종을 보살펴준 인물 중에는 황태후 말고도 조선인 출신도 있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다룬 한화의 누이 한계란이 사실상 목숨 걸고 지켜주기도 했죠. 훗날 아버지가 몽고에서 돌아오고 삼촌인 경태제를 몰아내고 다시 황제가 되지만 헌종은 삼촌 경태제가 황제였던 몇 년간 늘 언제 죽을지 모를 압박을 받았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인 유년 시절 내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산 것이죠. 헌종이 10살 될 무렵 아버지 영종은 동생을 몰아내고 황제의 자리를 다시 찾았지만 어리다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눈칫밥만 가득 먹었던 것을 잊을 수 없던 그에게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사람들의 은혜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겠죠. 힘들고 무서웠던 헌종의 어린 시절 곁을 지켜주던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와 헌종의 나이 차이는 19살로 두 사람은 보자관계나 마찬가지인 나이 차였는데 이 유모는 심지어 헌종의 친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고 하죠. 이 여인의 이름은 만정아. 훗날 만기비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일설에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황실에 입궁한 처지라고 하는데 황태자가 무사히 황제로만 즉위해도 상당한 신분 상승이 가능했지만 진심으로 헌종을 사랑해서였는지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였는지 단순한 유모의 역할을 넘어 점차 자라는 황태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종이 등극하자 만정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헌종은 남녀 관계까지 알려준 유모를 너무도 사랑하여 황후삼을 결심을 합니다. 너무 엽기적인 발상에 할머니인 황태후와 대신들의 반대로 이는 실패하게 되지만 결국 일개 유모였던 만정아를 기비로 삼아 사랑을 나누게 되죠. 만기비로서는 나름 사랑을 얻은 데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주제도 모르고 헌종의 정실 부인인 오황후에게도 대드는 행각을 벌였고 이에 분노한 오황후가 만기비에게 벌을 내리게 되죠. 만기비는 이후 헌종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가지를 긁는데 헌종은 자신의 정실 부인인 오황후를 황후로 삼은 지 한 달 만에 폐위시킵니다. 이후 만기비의 폐악질은 극에 달해 헌종의 아이를 임신한 후궁들을 유산시키는데 헌종은 이런 상황을 알았고 후계자를 얻지 못함에도 모든 것을 묵인하죠.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오황후도 폐위되고 나이가 가득 찬 만기비 또한 아이를 유산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헌종이 관계를 갖게 되는 궁녀들 또한 만기비로 인해 줄줄이 유산하게 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헌종은 후궁 기시 여인과 하룻밤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때 만기비는 아이를 유산시키려 독약을 보냈지만 만기비의 폐악질에 질린 당시 태감 등 주변의 도움 덕에 다행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내놓고 키우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출산조차 숨긴 채 아이를 몰래 키우게 되는데요. 기씨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는 6살 때까지 헌종 황제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만기비가 끔사를 저질러도 놔두던 황제이지만 시간이 흘러 후사를 걱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회를 본 태감이 황제에게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었노라 보고하자 크게 기뻐하며 황태자로 세웠고 이때 헌종의 어머니인 황태후는 손자를 걱정하여 만기비가 황태자를 살해할 수 없도록 직접 키우기 시작합니다. 흔히 난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기비는 진짜 난년인 게 이런 상황에도 죽을 때까지 헌종의 사랑을 받고
헌종이 죽은 뒤에는 황릉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혹시 후손들이 만귀비의 무덤을 파헤칠까 걱정한 헌종이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니 헌종의 만귀비에 대한 사랑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깊었던 것인지 알 수 있죠. 헌종의 치세 시절 황궁 내부의 상황은 만귀비의 악행으로 막장의 연속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나름 유능한 면모를 보여 집권 당시 큰 문제는 없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내각 대학사조차 만귀비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했고 만귀비에게 뇌물을 바친 황관들은 점점 큰 권력을 얻어 각종 비리를 일삼았죠. 헌종의 신하 중 하나는 황제에게 쾌락을 위한 최음제를 제공하며 권력을 얻었는데 마약은 아니지만 황제가 약쟁이에게 권력까지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도 당시 백성들은 헌종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다고 하는데 그는 정말 운 좋은 황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만귀비의 마수에서 벗어난 아이는 훗날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황제는 바로 홍치제라는 인물로 오늘날에도 명나라 최후의 성군으로 꼽히고 있고 아버지와 달리 황후 한 사람만 두고 다른 귀비를 두지 않았다고 하니 약쟁이 아버지와 비교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의 위치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누릴 것 다 누리는 호사스러운 삶의 끝처럼 느껴집니다만 그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이들 또한 늘 존재했기에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개인사 그 중에서도 후궁에 관련한 막장 스토리가 많은 것은 폐쇄적인 황궁 내부 구조와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해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헌종의 재위 시절은 백성들에게 나름 그리웠던 시절로 기억됐다고 하는데 사생활은 막장이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신줄을 놓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막장이지만 헌종은 행복하게 살았고 또 정치도 나름 잘했으니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